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3시간 동안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벌써 2부가 됐습니다. 자세히 참여하는 방법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번 시간 바로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고민 SKI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는 13만 1,000원, 비중 5%라고 하는데요. SKI테크놀로지의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9% 오늘 상승세 있었습니다. 129만 9,500원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13만 원 선을 넘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12만 5,500원의 시초가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직전 거래일인 어제를 제외하고 최근에 좀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11만 1,100원 선에서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수가는 13만 1,000원, 비중 5%.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행히도 일단 비중이 좀 작아서 좀 더 그나마 다행인데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13만 1,000원 대가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저랑 일단 차트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현재 저도 제 지인분에게 일단 추천드린 적도 있는데 14만 원대가 일단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14만 원이 깨지면서 일단 11만 원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11만 원대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아마도 14만 원 돌파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13만 원 천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 자체가 다행히도 나쁘지가 않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올라간다면 현재 상황에서 저항대를 좀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올라가면서 일단 저항대 줄만한 데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일단 저항을 맞고 떨어진 자리가 1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14만 원과 17만 5천 원 여기만 좀 확실히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일단 여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만약 10만 원, 11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비중을 담으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떨어뜨려서 한 번 더 12만 원 그리고 14만 원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다 전체적으로 일단 나쁘지 않은 게 네, 보시면 일단 볼게요. 테마 자체로 보면 일단 아직까지는 좀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K 내에서도 조금 그동안 일단 시가총액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려서 시가총액 거의 반토막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거의 거의 25조 정도 가다가 이제 계속해서 일단 보시면 일단 전고점 최고 고점 여기죠. 눌렸다가 최고 고점 돌파 못하고 이 부분 보시면 자, 일단 최고 고점 돌파 못하고 맞고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을 때에도 이 추세선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또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14만 원 그리고 17만 5천 원 이 두 자리만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상장한 다음에 보통 보면 시가총액이 거의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종목도 진짜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이미 일단 빠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선 조금씩 좀 모아갈 때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신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5%니까 아직 좀 여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충분히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한국 BNC인데요. 유상증자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한국 BNC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면요. 1.21% 하락세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소폭의 상승세 있었는데 이내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연거푸 좀 하락세 보인 가운데 5거래일 연속 좀 파란불 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국 BNC 오늘의 종가 상황 24,400원 유상증자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실 일단 그 유상증자라는 게 이제 회사 내에서 좀 자금이 좀 부족하게 돼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재무제표 상황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일단 계속해서 좀 축소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 2018년에도 보시면 좀 43억이었었고, 그리고 2019년에도 23억 정도였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도 9억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그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넘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회사 상태로 봐서는 이렇게 재무 구조가 좀 밑으로 계속 좀 내려오는 상태고,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한번 올라갔다가 좀 내려온 상태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슈가 꺼지고 나서는 지금 현재 보시면 쉽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약 관련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유상증자를 현재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안 받았으면 좋겠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유상증자도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가가 24,400원인데 증자 가격이 만약에 15,000원이나 16,000원이면 한번 받아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얼마큼 세일을 해줘서 일단 주는지가 좀 관건인데 15,000원 정도면 한번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일단 간다면 저는 일단 안 받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또 그리고 약간 제약 관련주라서 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좀 안 받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받더라도 정말 15,000원이나 16,000원 아주 가까이면 좀 한 번쯤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국 BNC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JB금융지주입니다. 매수가는 8,590원, 비중 5%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금융지주 최근에 이 금융지주들 상승세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82% 하락세 8,50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는데 매수가는 8,590원, 비중 5%라고 합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8,570원 선이 가장 고가였고 8,470원이 가장 저가였네요. 어제까지 좀 양봉 흐름 이어진 가운데 오늘 소폭의 좀 조정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비중은 5%. 네, 우선 JB 금융지주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조금 뭐랄까 좀 알려지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못 가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도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좀 많이 못 올라가더라고요. 좀 안타깝게도.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아마도 일단 계속 좀 8,000원과 9,000원 사이를 계속 맴도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일단 회사는 일단 보시면 시가총액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영업적인 이면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많이 못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의외로 조금 약간 무겁고 일단 이런 종목들을 일단 보도록 하는데, KB 금융지주 같은 보면 같은 구간 내에서 좀 많이 상승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요 구간 내에서 일단 계속 가다가 돌파해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KB금융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아까 JB금융 어디 부분이냐면요. 현재 10월 27일 부분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1월 4일 요 안에서 일단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박스권을 돌파해 준다면 아무래도 금융도 아마도 조금 더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은행주는 보면 일단 약간 좀 대형주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거 볼 수 있고, 보이시죠? 박스권 내에서 일단 계속 하락했다가 올라갔다 하락했다 올랐다 하면서 결국은 보시면 작년 그 10월 달에 고점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달이 이쯤이네요. 이쯤. 네, 이쯤인데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10월 달에 일단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전반적으로 일단 은행주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좀 못 올라간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10월 달에 고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간 KB 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일단 대장주로 일단 보여주고 있고 일단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입장에서는 좀 더 떨어지면 천천히 모아가는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는 보시면 일단 금융주가 제대로 아직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작년 10월에 일단 고점을 돌파되는지 일단 보시고 계속 모아가야 될 것 같고요. 모아간다면 10월 달 이후에 나왔던 저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10월 달 이후에 나왔던 저점이 5,000원대거든요. 그리고 JB금융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께서 일단 상담 주신 종목은 10월 달 이후를 일단 본다면 저점 부분이 일단 현재 7,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7,800원을 회복할 때 좀 더 비중을 담아주는 조건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평균 단가로 떨어뜨릴 수 있고 연말까지도 일단 충분히 가져가는데 부담도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일단 다른 은행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보면 네, 우리금융지주도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 달 일단 기점을 본다면 역시나 KB금융처럼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돌파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제 그 JB금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 정도 와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인지도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좀 끈기를 가지고 좀 더 천천히 좀 모아 가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JB금융지주 살펴봐 주시면서 여타 금융주들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더 플래닛입니다. 더 플래닛 매수가는 28,00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더 플래닛 오늘의 종가 상황 1.22% 하락을 했습니다. 16,150원 선까지 내려온 가운데 매수가는 28,00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월 중에 17,950원 선까지 올라와 준 전력이 있네요. 그 이후로도 15,300원에서 좀 반등세에 이어졌는데 3거래일 최근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플래닛 매수가가 좀 높아요. 28,000원, 비중 10%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시청자님 28,000원대라면 작년 아마도 네, 언제쯤 샀을지 모르는 가격이긴 한데 아마도 네네네 아무튼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래서 일단 상장 초기에 좀 물리셨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 시청자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정리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제 입장에서는 추가도 못 시키고 손절하기도 좀 아쉽고 일단 약간 그런 상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000원이라는 가격을 일단 봤더니 네 이쯤이죠. 네. 그래서 상장 초기에 일단 물려 있어서 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 이럴 경우에 빨리 초반에 온 다음에 이게 보면 이제 작년 2월 달에 물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나왔죠. 이때는 차라리 조금 손해보고라도 정리를 해주든가 아니면 비중 축소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 종목 그래도 탐이 난다면 이렇게 공략하셨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보이시죠? 시청자님.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어디 찍고 올라갔죠? 이렇게. 자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지금 보시면 25,500원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못했으면 2,500원대에 추가는 못했겠죠. 이때는 처음 떨어진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전고점 돌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시키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결론은 말씀드리면 전저점이기 때문에 돌파할 땐 한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질 거고요.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시청자님은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타이밍을 좀 놓쳤다. 사실상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120선도 깨트렸죠. 여기서. 그래서 이쯤이라도 좀 빠져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당장은 좀 많이 아쉽고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추가시키기도 좀 아쉽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올라온다면 2만 원과 그리고 25,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000원이면 저는 솔직히 땡큐다 생각하고 5청산을 해주고 손절을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저희가 추가시키기라고 추가 지임 또 일단 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상황은 어차피 손절 라인 다 이미 끝났고 가급적이 올라왔을 때 좀 손절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네 그렇습니다. 2만 원 그리고 2만 5천 원대 온다면 사정 없이 일단 청산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즉각적인 이슈가 생겨서 뭐 호재가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있거나 아니면 M&A가 있거나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단 뭔가 계약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기술적인 반등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와이드 플래닛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실시간 상담 받고 있으니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삼화전기입니다. 매수가는 31,00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삼화전기 2.32% 하락을 했네요. 27,35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삼화전기 살펴보시면 오늘의 하루 흐름 장 초반에 소폭의 상승세 있었다가 이내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나 또 3시 이후에 뚝 떨어지는 또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7,250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는 27,350원 선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2.32% 하락한 가운데 삼화전기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25,700원의 저점을 딛고 좀 올라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내 빠졌습니다. 네, 오늘 종가는 27,350원이네요. 매수가 31,000원, 비중 15%.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시청자님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좀 봤더니 그래도 일단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일단 영업이익 부분이 일단 현재 50억 원대에서 60억 원대를 일단 유지하고 있는 회사로 보여져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1,800억 정도 일단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현재 보시면 작년 5월 달부터 계속 좀 하향세를 타는 게 조금 차트 그림은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31,000원인데 아마도 시청자님 31,000원, 34,000원대가 저항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니까 더 이상 추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일단 줄인 다음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31,000원이나 33,000원에서 저항을 줘서 50% 정도 줄였습니다. 그럼 7%밖에 안 남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25,000원 회복할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냥 보유 그대로 가시고 올라가면 3만 원 그리고 33,000원대 요 근처에서 일단 제가 일단 차트 보이시죠? 함께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일단 저항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3만 원대 그리고 33,000원대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준다면 그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테마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 종목 자체는 아까 전에 또 같은 종목 아까 같은 멘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인 다음에 25,000원대 회복할 때만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망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업적인 이익면이 좀 약하다. 그래서 좀 같은 테마 속에서도 같은 전기차나 이런 계열 쪽에서도 조금 더 종목을 갈아타는 게 어떻겠느냐. 빠져나온 다음에. 이렇게 보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렇죠? 전기차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탈출을 목적으로 하시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면 어떻겠느냐. 전기차는 테마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좀 괜찮은 테마 전기차 중에서도 한번 괜찮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한 번씩 볼게요. 네.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영어테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업적인 이익이 없다가 올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한 번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번씩 일단 본다면 우선 가장 눈여겨볼 게 네, 차라리 조금 아쉽지만 좀 덜 먹고 안전하게 간다면 현대차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기아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갈아타는 것도 저는 좀 충분히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조금 이런 종목이 이제 좀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거는 이제 한 번에 갈 때 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한 번에 좀 급등해서 좀 가는 상황이 있는데 좀 너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 좀 안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인 움직임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 가시고 하시고 나중에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아차를 일단 기아를 보더라도 얘도 역시나 일단 많이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좀 재무제표가 좀 우수하고 조금 더 한번 골라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목 자체는 완전히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 그 가격 신경 쓰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삼화 전기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6,800원, 비중 5.3%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SK텔레콤 오늘은 1%대 하락세가 보였는데요. 55,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56,200원 선에서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최근에 장세는 좀 횡보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6,800원, 비중 5.3%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종목을 저희가 이제 그 노란 톡방에서도 일단 얘기한 적이 있었고 진행도 실제로 한 사항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좀 반응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계속 55,000원, 56,000원대를 거의 그 1월 달부터 일단 계속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선 시청자님께서 일단 그냥 더 보유하는 쪽으로 가시고 만약에 한 번 좀 올라간다면 그래도 6만 원이나 6만 5천 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앞전에 한번 여기서 들어가서 저희가 일단 이익 실현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저희가 잡은 가격이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장기 평선이 보이시죠? 이렇게 54,000원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가격만 깨트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이때가 언제냐면 그 11월 29일 그 액면 분할하면서 이제 그 나왔던 그 상황인데 이때 보시면 일단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유를 그냥 하는 쪽으로 가시고 최대한 6만 원이나 6만 5천 원대까지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한번 상황을 봤더니 상황 자체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차피 이 회사가 엄청나게 이제 뭐랄까 작년에 좀 수익을 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못 올라갔다 생각하고 저희도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도 진짜 보시면 이제 그 거의 10%대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나쁘진 않다. 충분히 일단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상승하려면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만약에 뭐 조금 더 만약에 깨지더라도 추가 진입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54,000원 돌파 시에만 일단 매수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뭐 10%가 아니라 20%만 사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조금 다만 지금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활력성이 좀 떨어지는 테마이긴 하지만 분명히 5만 5천 원대만 지지해 준다면 그 최소한 6만 원이나 6만 5천 원대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TSI입니다. 매수가는 13,400원, 비중 2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TSI는 오늘의 종가 1,7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73% 하락세 있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TSI 오늘 장 초반에 소폭의 상승세였다가 이내 또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650원이 가장 저점이었고요. 저점 부근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짓는 모습 보여줬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1월 중순에 15,600원을 찍고 좀 하락을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1,650원 선까지 좀 내려온 모습 보여줬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일단 묶여 있는 테마 같은 묶여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일단 테마는 일단 묶여져 있고 테마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영업적인 이면을 좀 봤더니 조금 아직 좀 활성화가 좀 안 되는 회사로 일단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물론 영업적인 뭐 그 지문지표를 또 봤을 때 그렇지만 차트가 그렇다고 못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종목도 테마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뭐랄까 장기전으로 갈 때는 확실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청자님 현재 지금 비중이 25%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추가 진입을 한다면 9,200원 돌파 시에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뭐 9,200원이니까 9,000 돌파됐으니까 9,300원에 9,400원에 매수한 다음에 뭐 9,000원이나 9,200원 손절을 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올라가더라도 시청자님 13,400원대인데 올라가도 아마 15,000원대에서 한번 저항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미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청자님이 13,000원 그리고 15,000원대 저항을 준다면 비중을 50%씩 정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현재 100이라고 하면 총 비중이 5%밖에 내지는 25%밖에 남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50%를 정리하게 되면 12.5%가 남겠죠. 그래서 12.5%에서 또 50%를 정리하게 되면 7% 정도가 남는 거죠.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서 저점만 공략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단가가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약간 비싼 편에 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정 주가는 10,000원대가 또 적정 주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까지 시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높으니까 매수 가격 단가를 좀 떨어뜨릴 필요성이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네,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괜찮은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좋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고르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첨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수화학이라든가 네, 항생, 뭐 한성 네오텍, 뭐 동아 기업,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추천드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종목으로 만약에 뭐 들어갔다면 제가 상황 봐서 뭐 이런 종목 같으면 정말 자리가 온다면 비중 25%가 아니라 더 10% 정도 더 담으세요라고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그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자신 있게 담으라고 못 드리고 약간 좀 조심해서 일단 보실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13,000원과 13,500원에 15,000원대 저항 주면 비중을 축소시키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TSI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MP에 대한 상담 했나요? 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일부에 상담을 해드렸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보기로 또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LG 헬로비전입니다. 내일 진입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LG 헬로비전 한번 살펴볼까요? 0.31%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4,800원 선에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 소폭의 상승세 이내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LG 헬로비전 4,285원의 저점을 좀 딛고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 전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망을 일단 한번 보시면서 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그 컨센서스상으로 일단 2018년도에 조금 수익을 내고 그다음 좀 적자를 내면서 현재 2021년까지 일단 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때 좀 적자를 좀 많이 낸 게 좀 타격이 입어서 그렇지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2021년도에는 조금 약간 수익 면이 일단 269억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보신다면 2022년에도 360억 정도 좀 늘어나고 컨센서스 상이지만 2023년에도 조금 더 증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차트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이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 종목은 저라면은 좀 끈덕지게 좀 장기적으로 딱 갈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은 무조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마치 HMM 차트를 일단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에선 저로서는 계속해서 일단 모아갈 필요성이 있다. 다만 4,800원이 싸다고 느끼지 마시고 비중을 일단 분할로 해서 차근차근 일단 다져간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다 생각해. 예를 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800원에 만약에 내가 총 100주에 진입을 하고 싶다.
100주를 그러면 30% 정도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대로 올라간다면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까지 간다면 익절을 하시고 만약에 거기서 일단 좀 아쉽다면은 다시 5,000원까지 내리면 또 다시 매수해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5,000원을 깨트리게 된다면 4,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일단 자금 관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일단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적어도 저는 한 8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나쁘지 않고 네, 진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8,000원까지 가기에는. 네. 네, 좋습니다. LG 헬로비전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아프리카 TV입니다. 매수가는 16만 5천 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아프리카 TV 15만 1,300원에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아프리카 TV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등락이 좀 있었는데요. 장 초반 14만 9,700원 선에서 16만 6,800원 선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내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월 20일 부근께 17만 4,500원 선을 돌파한 적도 있었네요. 그 이후로 좀 하락세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 그거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게임 그 카카오 게임즈랑 약간 비슷한 속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또 속성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네, 인터넷 카카오 네이버 이제 이쪽 흐름을 딱 보면서 좀 가셔야 되는데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예를 들면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거든요. 보시면 딱 볼게요. 예를 들면 그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좀 빠졌고 그리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올랐다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아프리카 TV도 오늘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올랐다가 9.9%까지 올랐다가 좀 빠졌죠. 시청자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 그 약간 그런 테마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큰 흐름을 일단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3만 8천 원이나 14만 원 돌파할 때 진입이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16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적정 가격에 매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가격 이하로 매수하셔야 되는데 적정 가격에 보니까 16만 5천 원이면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무래도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최대 19만 원까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만약에 비중이 10%라 그러면 특히 19만 원대에서 만약에 근처에서 저항을 준다면 그때는 가감하게 50% 정리하고 다시 일단 추가적인 매집은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 때 회복할 때 그때를 좀 노리셔서 단가 관리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크게 뭐 나쁠 거 없지만 단 하나가 이제 뭐 국가에서 일단 뭐 정책을 조금 이제 규제한다가 이러면 그게 좀 좀 나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뭐 크게 나쁠 게 없는 게 일단 재무구조상으로 일단 봤을 때 제가 문제가 크게 없어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영업적인 이익을 봤더니 2021년에 720억 원 그리고 2022년에도 900억 그리고 일단 2023년에도 계속 우성장하는 상장하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일단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나쁘지 않더라도 가격은 싸게 매수하는 게 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인데요. 매수가는 14만 2천 원,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LG전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12만 8,500원 선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특히나 오늘의 흐름 13만 원 선까지 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막판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네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5만 5천 원대, 15만 500원대가 1월 중순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12만 2,500원 선에서 좀 소폭의 상승세가 있었네요. 비중이 큽니다. 40%, 매수가 14만 2천 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청자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뭐 비중이 좀 높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코스피를 차트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하는 날에 이런 종목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거의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흐름 자체를 일단 보시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LG전자 상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월풀을 좀 제쳤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냉장고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한번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28일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코스피 차트만 보고 좀 접근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한번 일단 보시면 코스피 차트는 이제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째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시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자체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시가총액이 이제 20억 정도 20조 정도 되다 보니까 가볍다면 가볍지만 가벼운 종목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면은 시청자님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면 15만 원대를 넘지 못하면 저항을 줄 수 있어요. 근데 15만 원 돌파된다면 한번 좀 대세 상승이 이어져서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만약 비중이 시장님께서 만약에 높다고 하면 15만 원을 넘는지 못 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준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주면 많이는 아니지만 거의 뭐 한 5% 정도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진 않지만.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 그때가 좀 중요한데 10만 원과 11만 원대 여기서 일단 11만 원에서 12만 원대 여기도 일단 조금 추가 매수를 해주고 위로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비중은 40% 내지를 계속 유지하되 올라가면 조금 축소시키고 내려오면 다시 담고 이렇게 해서 가시고 가신다면 장기적으로 일단 가치 투자도 일단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충분히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최근에 보시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LG 전체를 일단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럴 경우에는 LG ETF 정도를 일단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LG에 40% 정도 들어갔다면 꽤 많이 들어갔다 옵션 보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같은 흐름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시청자님?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LG 디스플레이 다시 그리고 요거는 LG전자 보시죠.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좀 더 있죠.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시청자의 회원님께 일단 몫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저는 일단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17,000원대.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엇갈릴 때는 예를 들면 LG 전자를 사지 마시고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편입을 시켜서 한번 병행해서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 계속해서 끌고 갈 것. 다만 끌고 가더라도 15만 원대가 저항이 준다면 비중을 축소시킬 것. 그리고 축소시킨 이후로는 만약에 15만 원대 돌파된다면 18만 원 근처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다만 하락 시기에는 10만 원과 12만 원 사이에서 추가 매집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어떻겠느냐.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상담 주셨고요. 매수가는 28,35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세경 하이테크 0.21% 하락세였습니다. 23,75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는데 장중에 24,100원 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조정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비중 2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8,000원이니까 사실상 조금 비중 자체가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즘 보시면 휴대폰 그 관련주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네, 폴더블 폰, 휴대폰 그리고 네 보시면 일단 휴대폰 부품주로 이렇게 테마가 묶여 있네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일단 다른 종목을 일단 한번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못 올라가고 있어요. 휴대폰 관련주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좀 눈여겨 보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한번 재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좀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보시면 2020년까지 밖에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일단 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조금 좀 감이 오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비중 20%도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우선 지금 올라오더라도 보시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라오더라도 분명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서 한번 저항을 줄 것으로 보여져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뭐 두 번째 저항 가격은 아마도 35,0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가져갈 거라 하더라도 저는 딱 가감하게 매수 가격에서 50% 정도 정리하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전망 자체는 포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종목 자체가 영업적인 이면이 좀 약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담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회사 내부 사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올라오더라도 평균 단가에서 크게 돌파 못하고 막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평균 단가까지 올라온다면 비중 50% 정도로 확실히 좀 줄이고 좀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겠습니다. 만약 비중 줄인 게 너무 아깝다면은 나중에 내려왔을 때 2만 원 초반대를 다시 담으시면 충분히 일단 비중은 담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매수가는 43,2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20%라고 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의 종가 6.73%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좀 하락폭이 있었네요. 44,550원 선에서 41,300원까지 빠지기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55,9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비중 20%, 매수가는 43,200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주식알 필살기에서 일단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좀 해주면 좀 좋은데 우선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시청자 43,000원인데 만약에 1월 달에 잡았으면 아마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잡아서 수익을 못 내고 있을 건데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이 부분이 일단 딱 51,000원대가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요렇게 만약 이제 매수가 이전에 돼 있었다면 이렇게 보시면 딱 여기가 잡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단 맞고 떨어진 52,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 만약에 이 정도만 만약에 하긴 하셨다면은 아마도 일단 입절을 하고 나왔을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43,000원대라고 여기서부터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20%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저는 좀 더 한번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20%라서 적은 편은 아닌데 이 회사 자체도 나쁜 편이 아니에요.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또 5조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지금 현재 봤을 때 20%가 넘어가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올해도 보통 보시면 1조 1천억 원 정도, 내년에도 1조 2천억 원 정도니까 현재 1조 2천억 원대를 가까이 일단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조 5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분명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비중 조절과 가격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20%좀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은 한 번쯤 더 내려온다면 아마도 일단 33,000원 그리고 일단 35,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와서 그 가격을 돌파할 시점만 일단 노리시고 지금 당장은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올라간다면 시청자님 보유하신 43,000원이잖아요. 아마 43,000원에서 49,0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간다면 가감하게 일단 올청산 내지는 비중을 축소시킬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시청자님도 이렇게 여기 보이죠? 지난 1월 14일부터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이렇게 해주면서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추세선은 이제 지금 당장 5만 원대로 나와 있지만 시간이 계속 걸리면 추세선도 같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35,000원대에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더 담지 마시고 만약에 3만 원이나 35,000원대 가까이 왔다면 그때는 일단 한 번 더 담아서 가실 수 있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바로 올라간다면 현재는 48,000원대, 9,000원대 여기까지 많이 와서 저항 준다면 가감하게 올 청산 내지는 50% 청산하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22,250원, 비중 15%, 오늘의 종가상은 29,950원으로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오늘 1.4% 하락세 있었고요.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당히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얘기했었고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선 시청자님께서 2만 원대다 보니까 현재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딱 2만 5천 원대가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일단 시청자님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일단 요런 쪽 2차 전지 요쪽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얼마큼 올랐냐가 중요한데 코스피 지수가 이제 아까 전에도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2,800 돌파냐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무너질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상태 보시면 코스피가 아까 전 5일 연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종목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5일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2,000원대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 시청자님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보유 가격이 18,000원이라면 아주 좋은 가격인데 지금 22,000원대라서 지금은 이번 주 내로 좀 지켜보시다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도 만약에 못 올라가면 조금씩 좀 비중을 조금 줄인 다음에 좀 더 싼 가격을 일단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보이냐?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일단 현재 1년이든 2년이든 무조건 뭐랄까 가치 종목으로 일단 가지고 간다면 저는 일단 찬성입니다.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가격 조절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종목을 제가 뭐 가치 투자로 간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25,000원은 비중을 줄이고 다시 2만 원과 17,000원 비중을 담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후성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올라가면 25,000원대 그리고 지금 당장은 22,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조금 저항이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저점을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2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상담은 3부에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신데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